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말이죠, 과장하거나 또 이렇게 축소하거나 말이죠, 뭐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 선고를 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수원 지방법원에 뭐 좀 일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관계자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보를 한번 들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최후 진술할 때 말이죠, 이 판사를 사실 보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말이죠, 방청석을 향해서 계속 연설하는 듯이 이 얘기를 해서 판사들의 좀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여론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잖아요. 신문도 그러고 다 내란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견딜 수가 있을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관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면은 이제 정확한 판결이 나오는데, 일종의 그 정치적인 판결로 생각을 하면은 내란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이죠. 그날 선고하는 내용을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이 되고,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를 뭐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날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예를 들면은 그래 이제 국정이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한 불안감이 저를 엄습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결과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소위 이제 때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가혹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살아난다, 첫째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진관 재판장의 설시,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 설시를 봤을 때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상식선에서, 법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도덕의 최소한이고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절대 내란일 수가 없다. 헌법 77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비상계엄. 그리고 형법 87조에 내란으로 규정한 폭동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형법 91조에는 국헌문란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렇게 설시를 했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란보다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더 강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그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 형 선고를 보고 말이죠, 방금 이런 얘기를 이진관 판사의 이 설시하는 내용까지 화면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제 논리가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법전, 성창경 뭐 이런 분들의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저보다도 늦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도 제가 전개한 논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좀 교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분석 능력이 과히 부정하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자랑을 했다면은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로 내란 혐의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히려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권 남용의 죄를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물었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죄를 판결하다 보니까 이 내란죄 판결한 것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내란 구성 요건이 이 이진관 판사의 설시로 봤을 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웃기네. 저런 논리로 어떻게 내란죄를 규정할 수 있을까? 판사라면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처음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했죠. 그것은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대전제가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불문율이죠. 자,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의 죄는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조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조사하면서 내란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봤을 때에 지기현 부장판사님에게 우리가 말이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서울중앙지법원 앞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격려하는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선포한 것이 말이죠. 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군 출동을 했고, 포고령 발표를, 했고, 단전 단수를 계획을 했고 말이죠. 또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죄를 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직권남용의 죄입니다. 그런데요. 헌법 77조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씌울 수가 없어요.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형법 87조 내란의 구성 요건이 말이죠.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87조에서 규정한 폭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읽어준 것이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읽어준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아주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말하고 또 이를 준비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 그러면서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폭동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걸 이야기하면서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진관은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뭐 속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뒤에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말이죠, 반드시 뒤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느냐, 이것을 이 사람이 빼먹었습니다. 고의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속인 건지. 자, 그런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하며,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실행행위는 그런 것을 위력을 가지면서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행동, 그것이 폭동이에요. 요걸 빼먹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비상계엄 한 2시간 동안에 여러분 살상이 있었습니까? 파괴가 있었나요? 약탈이 있었습니까? 단순 폭동이 있습니까? 이것이 혼합된 행동이 나타나야 폭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진관회가 빼먹었는데 이 폭동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폭동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참,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진관은 친위 쿠데타라고 그랬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말이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소설이죠. 이 소설이라는 얘기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겁니다. 왜 소설이냐면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의 의석이 200석이 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국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장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다 출입을 다 시켰잖아요. 해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장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라는 얘기죠. 아마 지기현 판사가 이거 보고 웃었을 겁니다. 뭐 저런 논리를 갖다 대느냐.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을, 이런 친위 쿠데타를 막은 것이 말이죠,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했다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쇼로 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이죠, 모욕,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쇼로 보고 있습니다. 법관은요, 법과 원칙과 뭐죠? 양심에 따른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말이죠, 유죄 심정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판사는 항상 피고인이 무죄일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무죄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재판을 열어가야 되는데, 불분명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여러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특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특검에서 조사 말이죠, 형량이 약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즉 이진관 판사가. 이건 바로 이제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울컥하는 것은, 여러분 그날 안기령 아시잖아요. 화장을 하고 나타나서 총을 뺏는 쇼를 하고 말이죠, 덩치 큰 사람 와서 군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비상계엄이 막아야 됐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극치에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억지로 내란 혐의를 씌워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뭐 좌파들은 박수를 치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죠, 두고두고 이 판결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분석이 틀렸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분석하는 거. 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비법조인인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 판결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죠. 헌법 77조 비상계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형법 87조의 폭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말이죠, 대법원의 판례를 뒤에 거를 말이죠, 빼버렸습니다. 그 행위가 말이죠, 복합적으로 혼재해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지방에 평온을 했다. 그 지방도 아니죠, 지역 아닙니까? 국회의사당하고 선관위원, 그 잠깐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살상, 그 다음에는 파괴, 약탈, 이거 해야만이 폭동인데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형법 87조 내지는 대부분의 판례를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법 91조의 국헌 문란의 두 가지 규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죄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러면 추론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연 부장판사께서 말이죠, 법과 원칙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헌법 77조 비상계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법을 적용을 하고요. 형법 87조의 대법원 판례, 무엇이 내란인지 정확하게 그 판례대로 적용을 하면은 비상계문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의 혐의가 적용이 되더라도요, 이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원칙을 직연부장판사가 적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가진 양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해 주었을 그 마음, 그런 거 봤을 때 이분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마음껏 변론하도록 했고요. 아주 부드럽게 공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100% 윤석열 전 대통령은 뇌라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정보에 의해서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 규정 이 법리가 말이죠, 전혀 맞지가 않다. 직연 부장판사도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나라가 말이죠, 백척간도했고 곧 멸망할 것 같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에게 계몽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비상계문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 대담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문을 한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직연 부장판사께서 내라는 아니라는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계몽을 위한 거였더라면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통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후 진술을 할 때에 판사를 보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체포방해 5년대 혐의를 받을 때도 말이죠, 선고를 받을 때도 판사를 보지 않고 방청석을 보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보면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의 힘이가 없다는 것이죠. 설득은 판사를 향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검사들은 말이죠, 내란이라고 막 공격을 하죠. 변호사는 변론하면서 티격태격 싸웠죠. 판사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거 보면은 때로는 변호사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진술서를, 탄원서를 써서 재판장님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진술,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손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맞아지면은 저는 말이죠, 차후에 직권남용의 죄는 처벌을 100%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죠. 그러나 가장 무거운 죄, 내란 혐의는 저는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희망이 말이죠, 절망적이었다가 희망을 생긴 것이 이진관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보고, 저는 내란 혐의가 뒷받침되는 그런 뭐 특별한 논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내 판례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말이죠, 깡그리는 아니죠, 부분적으로 빼버리고 뭐 국민 저항권이다 말도 안 되고 울컥하고, 이거 말이죠 아주 우스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판결을 보고 판사들이 야 이거 진짜 너무해,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보수 우파 단체들, 지법은 쥐기현 부장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집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인 뉴스에 공감이 가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